흔히 배짱이 두둑하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배짱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으로 다져먹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 배가 빵빵한 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실제로 뱃속이 편하면요, 용감해지기도 한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속이 안 좋은 사람은 불안지수와 우울지수가 높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속이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그 활발하던 동물들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야말로 배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배짱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속을 튼튼하게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히 먹기, 먹는 시간과 양의 균형을 잘 맞춰주면 끝. 사실 뭐 말만 하면 참 쉬운데 균형 잡기가 참 어렵죠. 지금 뱃속이 어떠신가요? 뱃속의 균형, 일상의 균형, 사람과의 관계 균형 잘 잡고 계십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힘을 딱 주고 있어야 할 텐데, 혹시 일상의 긴장 속에서 균형 있는 여유가 필요하시다. 그렇다면 99.9 채널 고정, 볼륨 업! 마음의 밸런스는 지금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뮤직 브런치 시작합니다. 저는 새참지기 소영선입니다. 저는 항상 두둑해요. 중부지방은. 들꽃이 카라입니다. 프리티걸. 균형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3927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속의 균형.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위축되고요, 자꾸 소심해지고요, 우울증도 오고요, 그런다는 거죠.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몸소. 속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동네 아저씨들과 당구장에 갔습니다. 잘 치고 있었죠. 속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페이스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급한데 내 순서 돌아오면 빨리 쳐야 되는데 어떡하죠? 뭐 대충 쳐요. 다른 동네 아저씨들이 빨리빨리 잘 쳐갖고 끝나면 되는데 다 못 쳐. 계속 순서만 계속 돌아와요. 3시간. 막 힘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순서는 계속 돌아오고. 그럼 뭐 잠깐 얘기하고 갔다 오지 뭐 그래요? 시간이 가잖아요. 돈인데. 당구장에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속이 든든해야 됩니다. 속에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점점 배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간도 콩알만해지고. 6887번. 다 그렇죠. 뭐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전화 벨소리만 오면 놀래고. 그렇죠 뭐 우리가. 장현수님도 햇살 가득하군요. 뱃속 인간관계 그 모든 밸런스 오늘 맞춰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앱으로 듣고 계시는 1718번님, 오늘 또 부인 생신이시군요. 나의 꽃사슴. 항상 꽃사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 달 따주겠다고 언약을 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어도 항상 옆에서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나의 동반자 김형선, 일명 꽃사슴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1718번님, 우리 꽃사슴님의 생신 축하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신랑한테 받은 초콜릿, 보물 상자 안에 금일봉, 이 정도면 성공이죠? 나는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선희님,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표현하신 1006번님도 계시고 날이 그런가요? 네. 8367 3897번님 5521번님 그리고 또 유혜영님은 지금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서 학부모 총회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고3 딸 학부모 총회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참석은 했었지만 오늘 총회는 왜 그런지 무지 걱정되고 떨리고 그럽니다. 고3이라는 부담감이 느껴져요. 엄마도 고3이에요. 엄마도. 오늘 총회 잘 다녀오십시오. 오늘도 사랑을 믿어. 소세비의 오늘 메뉴. 안녕하세요. 메뉴 정해주는 사나이 세비 소세비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이름은 양락이 할매요. 오늘 메뉴는 주꾸미 샤브샤브예요. 주꾸미도 샤브샤브 해먹나? 그럼요. 제철 맞아서 통통하게 살오른 주꾸미를 육수에 퐁당 담궈서 데쳐 드셔보세요. 쫄깃쫄깃하니 얼마나 맛있다고요. 아이고 또 주꾸미가 그냥 요새 또 제철인갑네. 보령하고 서천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주꾸미 축제도 한대요. 아이고 주꾸미 안 먹으면 그냥 서운하겠네. 큰일 나겠어. 응? 근데 우리가 제철마다 그냥 맛난 식재료들 챙기는 것처럼 그냥 사람 챙기는 일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긴요. 왜요? 뭐 또 사람을 뭐 어떻게 챙기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한 슈퍼 주인이 있었어요. 슈퍼에 물건을 사러 오는 10대가 멀쩡해 보이는데 거스름돈 계산을 못하더리야. 그래갖고 112에 신고를 했어. 야가 학교도 안 가고 다 컸는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근데 사정이 있더만. 그 아이의 엄마가 이혼한 남편과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동거남 사이에서 딸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갖고 딸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살아왔대야. 무려 18해 동안. 어머 도움을 구하면은 도와주는 기관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러면 18해 동안에 아무 이유 없이 교육도 못 받고 막 병원도 맘 편히 못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애가 딱하네. 그니까 하는 소리야 내가. 슈퍼 주인이 그냥 신고 잘했지. 그런 사소한 관심 덕분에 그 소녀의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질 거 아니야. 이런 관심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가져야 될 것이요. 주꾸미는 제철인 게 시방 먹으러 가자고. 렛츠고. 로커스트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들으셨어요? 옹달쌤님이 주신 곡이었고 그전에는 모세의 사랑인 걸 들으셨습니다. 8367번님도 달달해요. 사랑인 걸 들으시고 봄 탑시다 아유 노래 좋네요. 사랑인 걸 들으시고 7102번님 날씨가 점점 포근해집니다. 근심 걱정 모두 털어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네요. 오늘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슬슬 봄바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살랑살랑 내 마음도 살랑살랑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잠시 후에 새참 퀴즈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새참 퀴즈.
오늘은 어떤 분이 새참 퀴즈를 준비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 리포터 이승미입니다. 네, 이승미 씨입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이죠. 새참 네. 퀴즈. 네, 첫 시간이에요. 네, 저희 신고식 있는 거 알아요? 몰랐는데요. 갑자기 목소리가 당황하며. 마구 떨려요. 네. 개인기 하나씩은 해야 되는데 신고식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 준비할게요. 네, 저희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짠 각본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 당황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한 번만 더 부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함께 하시려고요? 어떻게 당황하시네. 어떤 문제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얼굴 주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 많이 받는데요. 예. 이 보톡스의 원료는 상한 통조림에서 생기는 독소입니다. 상한 통조림에서 생긴 독. 네. 근데 그게 뭘 어떻게 주름 치료에 쓸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이 생화학 무기로 개발이 됐다가 눈떨림 현상과 사시를 교정하는 치료제로 쓰였는데요. 예. 이 보톡스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젊어 보이는 걸 발견하고 미용 목적으로 쓰이게 된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독도 약이 된다는 뭐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런 사례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음. 이 보거독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예. 식중독을 일으키는 곰팡이독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약을 만드는데요. 예. 그리고 독이 든 꽃도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그러면 이제 꽃을 맞춰주는 거군요. 네, 이 꽃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이 혼수 상태나 쇼크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면 마취제나 진통제가 됩니다. 또 조선시대 땐 지사제 또는 만성장염, 복통, 기관지염에도 이 꽃을 복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꽃은 무엇일까요? 장미는 가시가 돋쳐 있고 이 꽃에는 독이 있는데 이 독을 또 약으로도 쓰는 거죠. 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 꽃이 원예용 꽃과 독이 든 꽃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독이 든 꽃을 심어서 키울 경우엔 처벌받습니다. 음. 중국의 나라를 망하게 한 미녀의 이름과도 같은데요. 과연 이 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이게 무엇일까요? 요거 실제 생활에서 이 함부로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처벌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가끔 원예용 꽃이라서 길에서 보기도 해요. 원예용으로 구분이 돼 있고 네, 뭐 힌트 더 없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빨간색이 개인적인 빨간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빨간색 꽃이. 빨간색이고 네. 중국의 절세 미녀라고 불렸던 이 사람하고 같은 꽃이죠. 이름이 같은. 이 꽃이 미녀와 비교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뻐서. 이 꽃 가장 좋아하세요? 이승미 씨는? 꽃은 다 좋죠. 예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은요? 요거 정답이면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는 이 꽃 사진에서 보고 좋아하게 됐고요. 예. 그래도 꽃이라면 장미죠. 가시가 돋친 장미 한 상이 이거. 네. 예. 이 노래 해주세요. 예? 장미 한 송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승미 씨였습니다. 이거 머리 염색약도 있어요? 권영일님이 힌트를 더 주셨네요. 예. 원주에서 이권오님이 또 가게가 썰렁하니 마음은 왠지 좀 우울한데요 하셨는데 조금 이따 신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염색약 이름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올라오네요. 그렇군요. 예. 아유 꽃놀이 가고 싶어요. 미인이신가 보다. 예.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군요. 저도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니까 전엔 안 그랬는데 꽃놀이 가고 싶어요. 고병현님. 예. 이름이 남자 같아서 그렇지 여성이십니다. 예, 미인 상춘이라고 그랬어요. 미인 상춘. 미인이 봄을 감상한다. 예, 그런 뜻이죠. 슬슬 이 봄바람들이 지금 마음속에 살랑살랑 일렁이고 있어요. 진짜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1816번이 출석하셨고 세월에 따라서 봄이 다가옴을 느끼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봄은 봄인데 봄이 다가옴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연희들의 맘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이제 봄인가 보다 하는 걸 언제 느끼세요? 저는 해가 확실히 길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봄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뮤직브런치 가족분들은 언제 봄이 왔음을 느끼십니까?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나요? 3월 20일 월요일 춘분입니다. 그날 경기방송 아침 프로그램부터 저녁까지 봄이 오는 소리를 주제로 뭔가 하나씩 들려드릴 건데 봄이 오는 거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짜? 4387번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고요. 세찬 메뉴 오늘 통했는데요. 지금 주꾸미 손질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주꾸미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9977번님 3243번님도 계시고 7237번님 무거웠던 마음도 서서히 가벼워지고 한결 좋아졌습니다. 어떠한 오해로 아팠었거든요. 오후에는 햇살 아래서 걸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마음속에도 이제 봄이 왔네요. 7237번님에게는 그동안은 좀 겨울이었는데 그죠? 봄볕 많이 쬐시고요. 오늘 봄볕 쬐기 좋은 날씨인가요? 일교차 빼고는 뭐 좋은 것 같아요. 봄볕 쬐기도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이니까 마음 놓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건조특보가 지금 발효된 상황이죠.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그러니까 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차희숙님 내일 남편 환갑 날이라서 갈비 재우고요. 나물 볶고 조금씩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앱으로 방송 듣고 계시네요. 만난 거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리 축하합니다. 다 포기하지만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성진우의 노래입니다. 5531번님 용인 보라동에서 김성관님께서 주신 거 포기하지마. 여행사에서 가이드 일 보시는 4709번님 이제 꽃 피고 그러니까 남쪽으로 꽃나들이 가이드 가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매화 뭐 산수유 축제 이런 거 있다고. 야 그러면 이 4709번님은 각종 지역 축제 같은 거 많이 보시겠는데요. 봄이 오는 소리요? 엄마랑 봄햇살 맞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할 때요. 홍미용님. 그리고 박경화님은 예전 같지 않게 싱숭생숭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봄이 괜한 쓸쓸함이 가득하고요. 봄 타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 몸에 호르몬이 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봄 타시는 것 같아요 박경화님도. 양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맞죠? 예. 오늘 정답은 양귀비입니다. 버스 안은 더워서 얼마 안 가서 곧 에어컨 켜야 할 것 같기도 해요. 벌써 에어컨 얘기가 나오고. 이원근 기사님. 예. 오늘 정답은 양귀비였습니다. 양귀비. 예. 당첨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걸 언제 느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6009번님이 가벼운 옷차림 보면서요. 그리고 봄 쇼핑 욕구가 일어날 때 딸내미 결혼 날짜 잡는 날 이미 봄이 와버렸어요. 양인홍님. 무슨 의미일까요? 봄에서 이제 내 인생 시작이야 뭐 이런 뜻일까요? 날 좋은 봄에 잡아서 봄이 시작됨을 아셨던 걸까요? 5783 양인홍님. 많은 의견 주셨는데 군포에서 이도현님도 참여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일단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일상 돋보기 뉴스와 함께 일상을 한번 살펴보는데 지난달에 이 60대 환자가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 동안 극심한 복통과 고열,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측이 가족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CT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촬영 후에 뱃속에서 수술 도중에 부러진 1.4cm 길이의 수술용 칼날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수술 도중에 칼날 부러진 건 알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봉합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거죠. 심지어 의무 기록지에는 수술 뒤 칼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설명했다. 거짓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족들이 이제 따져서 물으니까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라면서 다시 고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병원 측이 얘기하기로는 칼날이 몸에 남았다는 사실을 알면 환자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다행히 그냥 재수술을 해가지고 칼날을 찾아서 꺼내긴 했다고 하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뭐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누구나 그 실수, 뭐 잘못 저지를 수가 있죠. 그것들의 안 좋은 결말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되도록 빨리 정직하게 다시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건데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안 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또 사과를 할 줄 알아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잘못을 감추다가 더 큰 일로 갚은 경험. 사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부르고 나중에는 진짜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일상 돋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소피디 주위에는 어찌나 다양한 사람도 많은지 오늘도 제 지인 얘기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도 잘해가지고 누가 봐도 한 5분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흔하게 편하게 얘기하는 꼴통이구만 이 얘기를 듣는 친구 얘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받으면 다시 막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기도 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졸다가 걸리면 막 집에 가서 자겠다고 조퇴를 하기도 하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의 꿈이요? 그 친구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생쯤 되면 사실 자신의 성적이나 뭐 적성에 맞춰서 조금은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는데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서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줄반장 한번 못 해봤고요. 산만하고 엉뚱함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데 친구들이 그 아이를 반장이나 부반장에 세울 리가 없죠. 그런데 은근히 또 그 친구가 반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반장 선거를 한 날 친구가 이제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님이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함과 동시에 엄마 나 반장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엄마가 방을 닫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보겠다고 드디어 고개를 드시는데 눈빛에서 엄마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하다 내 아들 이런 거. 친구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요. 말은 나갔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에이 그냥 뭐 정말 반장이 된 기분으로 말씀드리지 뭐 하고 그날 즐겼대요. 근데 다음날 5교시 끝날 무렵 떡이 교실로 배달되어 왔습니다. 또 당시 유행했던 문구 세트도 같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그 친구의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셨죠. 선생님은 분명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떡과 선물을 주신 거라고 하셨는데 친구 어머니가 교단에 쓰시고 우리 아들 반장으로 뽑아줘서 고마워요.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응? 뭔 반장? 무슨 상황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기 언뜻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또 눈치 없는 이 모질이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 반장 아닌데요? 반장은 얘인데요? 웅성웅성 친구 어머니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급히 나가셨는데 그날 친구가 처음으로 가출 충동을 느꼈대요. 엄마를 실망시켜드린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이게 모두 죄송해가지고 그냥 아차 싶었을 때 그냥 해본 말이야. 다음번에는 그냥 반장 해볼게 이랬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그냥 이런 실없는 놈 요 얘기 한번 듣고 끝났을 일인데 엄마까지 망신시키고 막 그래서 집에 가면 죽겠구나 싶어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무사했대요. 평소처럼 그냥 어머님이 대해주셨고 친구도 그냥 죄송해요 엄마 요렇게 해갖고 끝났다고는 하는데 며칠 뒤에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대화를 엿들었답니다. 아버지가 저거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저 병원 데려가 봐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조금만 더 지켜봐요. 애는 착한데 에휴 이러시더랍니다. 그 뒤로 친구는 반장은 물론이고요. 대통령 꿈 접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지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 딸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죠. 잘못 역시 여러 번 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김건모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스피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이현경, 연출 진행 소영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박철쇼 채널 고정.